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쁘게 입안을 하셨는데 이제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지금 막 가던 장에서 어제부터 약간 시장 분위기 싸해집니다. 네. 지금 어떻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늘 우리가 접하는 조정이다. 뭐 아니면 조금 이제 단기 고점이 좀 오랫동안 좀 돌파가 어렵다. 이런 판단 하에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느낀 그대로 네, 좀 설명을 네.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이긴 하지만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놓고 보면 짧게라도 기간 조정 혹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포워드 PER이라든지 영업이익률 혹은 EPS가 상승을 하다 보니 여기에 맞춰서 주가도 올라가야 된다는 논리 여전히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미국장이 도와주지 못하죠. 미국장과 우리 장은 별개로 봐야 되느냐 혹은 같이 봐야 되느냐 굉장히 말이 많지만 예. 지금은 별개로 움직이나 또 장 중후반부 가면 결국 미국장 여파를 우리가 벗어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의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관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끝나지 않는 미국과 이란의 여러 가지 노이즈.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주에 시장에 조금은 큰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은 열어두고 경계감은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 예.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최근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다는 것은 그들은 선물이나 옵션이나 파생 상품에서 좀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어떤 투기적인 성격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언젠간 결국 수익 청산을 하려면 매도 물량으로 좀 출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대외적인 이슈인 두 가지, 관세라든지 미국과 이란의 노이즈를 만났을 때 조금 과격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는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 물론 이것을 모두 이겨내려면 딱 한 가지만 잘 되면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와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 사실 당일날과 다음날까지는 그렇게 시장에서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주말 사이에 젠스낭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른 해석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보통 장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경계감을 가지고 보고 다음 주 초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유연하게 지혜롭게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너무 강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최근에 지금 가장 강하다고 보이는 게 은행, 증권, 보험 혹은 MLCC 이쪽이잖아요. 예. 아무리 좋다고 하고 상승폭이 몇 거래일 동안 유지가 된다 한들 높은 가격에 사면 오늘처럼 또 불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새롭게 어떤 섹터를 공격적으로 담는 것보단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지혜롭게 조금씩은 덜어내시는 게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수익이 난 거는 일부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예. 숫자를 보면서 숫자가 이 정도 올라왔으니 주가도 이 정도 올라와야 된다. 혹은 숫자가 더 올라갔으니까 주가도 더 올라가야 된다. 추적 관찰한 쪽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네. 대표적으로 저는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는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금융주, 금융은행 쪽 예. 혹은 MLCC 쪽은 조금씩은 챙겨가는 게 맞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이제 그 3차 상법 개정안 그 통과 기대감에 네. 이제 뭐 증권주도 그렇고 보험주도 그렇고 많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법사위 통과가 된 거죠? 그렇죠. 법사위 이제 통과가 되게 이제 확정이 되다 예. 보니까 확정에 따른 차익 물량이 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증권, 은행, 보험이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냐 그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보험주는 다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은행이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에 증권주가 따라 움직였고 마지막 차에 막차에 보험이 올라탔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이라든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뉴스가 나온 다음에도 올라갈 만한 명분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6000 시대에 간다면 코스닥도 2000, 3000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섹터는 증권 혹은 은행주이기에 근데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이거 이외에 갑작스럽게 실적이 불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세를 통해서
조금은 좋은 가격대에서 비중을 일부 줄였다가 추후에 실적의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업들이 정말로 자사주 소각 일정을 우리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더 크게 가지고 온다면 그때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보험이 자사주 비중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네네. 증권 쪽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이쪽을 산다면 은행을 살 것인지 증권을 살 것인지 보험을 살 것인지.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증권주가 더 우위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같은 조정이 나와도 그 조정을 이용해서 먼저 매수를 할 쪽은 저는 증권을 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저거는요. 앞서 영성환 이사하고도 좀 살폈습니다만, 네. 요 MLCC 쪽, 요거 지금 뭐 최근에 제일 핫한 섹터인데, 요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은. 예,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긴 한데 저는 민감해,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조차도. 삼성 전기조차도.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을 보신 분들이 대거 지금 삼성전기로 몰려오신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우리가 왜 이렇게 열광을 하냐면 네. 제품의 가격이 5%, 10%, 20%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뒤에 공이 하나가 더 붙지 않습니까? 200%, 300%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앞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삼성전기는 가격이 15에서 20%쯤은 올라왔는데 무라타에서 한 이야기는 앞으로의 수요를 보고 가격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네. 아직 올라가지도 않는 가격을 가지고 아하. 기대감에 먼저 올렸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저는 속도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좋다, 안 된다, 앞으로 꺾인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시 이제 그 트리거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모일 때까지 예. 약간의 기간적인 조정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실적이 뭐 안 좋아서 혹은 가격이 안 올라서는 아니지만 가격도 올라왔고 실적도 개선이 됐는데 주가가 너무 지금 앞서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정 부분의 어떤 숨고르기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 붙은 기업들, 삼화전기, 사막 콘덴서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과거에 2차 전지로 좀 엮였던 기업들까지 이제 들썩이고 있는데 예. 각각의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쉬는데 왜 사막 콘덴서는 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막 콘덴서는 지금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전장 쪽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전장. 예. 근데 이제 과거에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테슬라보다는 결국 현대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어제 현대차에서 약 5년 동안 125조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125조라고 하는 금액을 자동차보다는 로봇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품사로 SL과 화신과 같은 자동차 부품사도 거론이 되지만 전장 쪽에 들어가는 MLCC를 만드는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골자가 지금 스토리가 붙은 거고요. 더군다나 사막 콘덴서가 만드는 MLCC의 다수가 전력에 들어갑니다. 한국전력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네. 그러다 보니 지금 트렌드에 사막 콘덴서도 부합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낙수 효과를 받는 사막 콘덴서가 아니라 삼성전기와 사막 콘덴서는 분야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쪽이 만약 가격적인 조정이 아니라 기간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이형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코스모 신소재거든요. 예. 코스모 신소재는 삼성전기의 매출의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실제로 정말 그 무라타가 가격을 인상해서 본인들도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도 당연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는 코스모 신소재를 생각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당장은 저는 삼성전기와 사막 콘덴서가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기보단 저는 일정 부분을 조금 챙겨 보셨다가 추후에 11선과 21선 조정쯤에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또 사는 종목 중에 삼성 SDI과 LG 에너지솔루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ESS 쪽으로 요즘에 엮여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단독이긴 하지만 예. 뉴스가 좀 나왔어요. 예. 어떤 그러니까 중국 쪽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완전히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관련주인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중소형 단에서 보면 한중 NCS, 그리고 이렌테카 같은 기업들 혹은 소재 쪽에서는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쪽이 이제 움직이는데 참 타이밍이 묘하게도 뉴스를 기다렸다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반도체가 좀 쉬어갈 때 그러게요.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받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사실 2차 전지가 되게
출발은 강했지만 끝은 별로 안 뭐 좋았었어요. 오후에 다 힘들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자칫 어떻게 보면 미증시의 낙폭이 생각보다 좀 셌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 증시도 재료가 없고 뉴스가 없다면 굉장히 뒤지부진했을 법한 그러한 날인데 정말 네. 다행스럽게도 어제 먼저 내린 다음에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좀 호재 뉴스성적인 부분들이 나와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그나마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우리가 이야기한 지 꽤 됐습니다. 예.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폐소생술밖에 안 되느냐라고 답답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전체 매출의 100이라고 보면 에너지 저장 장치의 매출이 50에서 70% 정도 확보된 기업은 괜찮아요. 하지만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ESS 에너지 때문에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온 뉴스 대비해서 시가총액 상위 두 기업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는 그렇게 강하다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 두 기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요? 첫 번째는 한중 NCS. 한중 NCS는 전체 매출의 95%가 이미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기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보다 오히려 더 좋은 상태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갭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렌텍도 네. 사실 작년 이맘때 주가가 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2,000원, 3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렌텍은 서진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게 다이캐스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재를 만드는데 이쪽도 과거에 아마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 전자담배 테마가 한 5, 6년 전에 크게 좀 불었을 때 이렌텍이 대장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자담배 시장의 이제 경쟁 심화 때문에 이걸로 매출을 많이 못 내서 한동안 고생을 했다가 작년부터 이제 에너지 배터리 팩 쪽으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해서 오늘 그 빛을 좀 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2차 전지에는 지금 두 부류로 좀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MLC 쪽을 오늘의 조정을 볼 거냐, 아니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볼 거냐라고 하면 저는 MLCC는 일단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예. 굳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본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을 한번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단독 뭐야? 이 단독도 이제 극이 되는 거야? 원조 족발이 되는 거야? 여기 서로 더구루가 단독인데 또 인베스팅닷컴도 단독이라네. 요새는 그럼 단독이야. 이제 시간대에 단독까지 뺏기나? 단독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잘 모르는 매체인데 어쨌거나 저는 생소합니다만 그렉스 튜비 플로리다주 공화당 하원 의원실인데 기사가 묘합니다. 24일 그렉스 튜비 하원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산 ESS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데 지금 미국은 이제 24일 돼요. 뭔 놈이 24일날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타임머신을 타고 갔나? 아니면 23일, 24일로 오타가 났나? 어쨌거나 단독은 잘 추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딱 적절한 타이밍에 또 기사가 나와줬네.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 아마 조금 많이 힘들었을 수도 힘들었을 수 있겠다. 예, 그래요. 그 광통신 쪽도 여쭤볼게요. 네. 뭐 사실 이제 AI 데이터 센터 하면은 이제 전력, 뭔가 전선 이쪽 움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리 쪽으로 또 한계가 있다 얘기 나오면서 이제 광통신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이쪽도 최근에 좀 움직였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네. 뭐 빛과전자와 같은 중소형주들이 그 테마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예, 기존의 5G 통신 부품주라고 불리우는 대장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들이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좀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빠졌는데 네, 삼성전자 1%, 만약 예스카이, 하닉스 1%, 현대차 1% 빠질 때 중소형주라 그래서 2%, 3% 빠지면 투자자들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다들 2, 3% 빠졌는데 본인들만 뭐 5%, 7% 빠지면 그게 지금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인데 네. 어제와 오늘 지금 5G 통신 부품주들이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쪽 섹터는 이미지 변신이 좀 필요한 때였습니다. 5G 투자를 할 겁니다. 5G와 6G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골자의 어떤 코멘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큰 성원을 보였었던 이제 섹터인데 어제 오늘 조정의 폭이 좀 커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슈가 있는지 한번 다 체크를 했는데 특별한 악재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올 여름에 다가오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 일정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저는 5G 통신 부품주들은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에는 괜찮다라고 보지만 앞서 이야기해 주신 광통신 관련한 테마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한 쪽은 다소 조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들이 실적을 못 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은 주가의 상승 퍼포먼스가 좀 더 강하게 나오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래요. 개별 종목이라서 좀 여쭙기는 뭐한데 네. 지금 이거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것도 엄청나요. 한 네. 10,000원 하던 놈이 지금 75,000원 넘게 갔다가 지금 저 6만 원 근처까지 왔는데 네. 5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또 반등 나왔는데 요게 이제 묘해갖고 주가가 이게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단기 추세가 아래쪽인지 위쪽인지를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수의 구간도 매도의 구간도 아닌 지금은 네,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 근데 이제 FC BJ라든지 기판이라고 하는 본업 모멘텀을 보면 네. 긍정적인 표심을 줘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없다라는 전제하에 예. 내가 만약 투자를 한다면 저는 지금 코리아 서킷은 썩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매수하고 싶은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판주들이 지금 횡보를 하는 구간이지 추세가 아직 살아났다고 좀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코스닥 안에 있지만 시가총액이 좀 작지만 예.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영업이익이 성장한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FNS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예. 그러한 기업들은 이제 막 신고가 영역으로 돌파했어요. 어허. 그동안에는 이제 시장에서 별 관심이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판 너무 좋고 뭐 유리기판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볼 게 한미반도체도 봐야 되고 뭐 다른 것도 많이 봐야 되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덜 오른 쪽에서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는 기업들 찾다 보니 저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코스닥 중소형단 기업들의 시세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코리아 서킷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저도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확률이 너무 50대 50으로 보여져서 좋다 안 좋다 이야기가 좀 드리기 어려운 것일 뿐 그 외에 더 좋다고 보여지는 종목군들이 있기에 그쪽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최근에 보면은 그 원전 관련 종목들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네. 아니라 현대건설까지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모습이었고 현대건설은 보니까 뭐 원전 관련주로도 엮이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엮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모멘텀이 더 강했던 것 같거든요. 네. 예, 원전 쪽 어떻게 보시나요? 원전은 말해 뭐해 이런 느낌입니다. 네. 좋다. 말해 네. 뭐해.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더 좋아질 게 없을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안 좋게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점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SMR 하지만 본격적으로 SMR이 막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게 좀 늘어나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단점을 굳이 꼽아보자라고 하면 아직 전체 매출에서 가스터빈이 너무 압도적이고 우리가 기대가 높은 SMR에 대한 매출 성과는 조금 작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만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일주 동안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도 좋았지만 국내 이제 원전 이제 수리하는 쪽 아니면 이제 고리원전 관련한 국내 원전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쪽은 저도 속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어찌되었든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좋은 가격대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지 이거를 쫓아서 오늘은 보선 파워텍, 오늘은 뭐 G2 파워, 오늘은 막 우리 기술 이렇게 쫓아가기에는 굉장히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난이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